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57일 만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 실질 심사를 오늘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는 빠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모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 교수 측은 영장 심사에서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또 증거인멸 등에 대한 11개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검찰은 정 교수가 수사 중에도 증거인멸을 지시해서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영장 담당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50분쯤 끝이 났는데 검찰에선 예전 특수 2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반부패 수사 2부 소속 부부장 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변호인단 6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시간으로만 따지면 한 7시간 정도 진행된 셈인데 오늘 실질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크게 주제를 3가지로 나눠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 비리 등의 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먼저 오전 10시 30분부터 점심시간 전까지는 입시 비리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한 점이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무너뜨리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측에선 PPT를 준비를 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 다시 시작된 실질 심사에선 사모펀드 비리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 등을 놓고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양측이 다퉜습니다. 예. 자, 아무튼 심사는 끝났고 지금 정경심 교수는 그러면 어디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 심사를 마친 정경심 교수는 법원 청사를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구속 여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뭐 곧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봤을 때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적인 기준, 이건 역시 증거인멸 여부, 또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역시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거나 숨기려 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면 이를 방어권 차원으로 해석을 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증거를 위조하거나 숨기려 했다면 증거 위조 또는 증거 은닉 교사죄로 처벌을 합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도 바로 이 혐의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정 교수와 김 씨와의 관계, 또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정 교수가 김 씨에게 시킨 것이 아닌 단순히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을 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건강 상태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건강 상태가 판단의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경우처럼 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관련된 진단서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이 추가 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했지만 변호인단은 자료를 낼지 여부를 두고 고심을 했고 최근 변호인단에선 MRI와 CT 촬영 사진과 영상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정경심 교수 측 주장대로 수감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석을 할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대로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할지 여부가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양쪽 모두에게 초조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밤 10시 이전에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엔 검토해야 할 수사 기록의 양이 많고 또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르면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서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경우에도 새벽 1시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새벽이라 하면 자정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인데 그중에 언제쯤이 될지는 물론 지금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병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10분 정경심 교수가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예정된 심사 시간보다 20분 먼저 나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정 교수는 두 손을 모으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에는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기자님 입건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갈 때도 정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정 교수가 취재진 앞에 직접 나선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정 교수는 앞서 7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한편 정 교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정경심 교수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11가지 혐의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신문을 마치고 나온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영장에 적힌 모든 범죄 사실이 왜곡되고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영장 기재 범죄 사실 모든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실히 반박을 했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오늘 법정에서 차분히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구속영장의 모든 범죄 사실이 왜곡되고 과장됐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사모펀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무슨 비공개 정보이냐. 표창장 등 위조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가 문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언니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를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오늘 신문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고 정 교수 측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기울어진 저울처럼 불공정했다며 재판이 공정한 저울이 되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의 집회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9시부터는 응원 집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는 촛불 문화 화제가 열립니다. 그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구속 촉구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서효정 기자 나와 있죠. 지금 서 있는 곳이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가 열렸던 바로 그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이 반포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한 달간 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이 정경심 교수를 응원하는 촛불 문화제가 1시간 뒤에 열립니다. 제 뒤로는 이렇게 미리 모인 참가자들이 이 정치검찰 나가라,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미리 모여 있습니다. 예. 자, 집회 명칭은 정경심 교수 응원 촛불 문화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오늘 진행이 되는지요? 네, 주최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 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초 어제 영장 심사 일정이 나온 뒤에 이 온라인 카페에 이 촛불문화제를 모집하는 일정이 올라왔는데요. 원래는 이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라고 이름이 올라왔었는데 이름이 응원 집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대 위에 올라와서 발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수천 명 정도 모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마 계속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밤새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반대로 구속 촉구 집회도 있었다면서요. 낮에 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 네, 반대 측 집회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영장 심사가 있는 법원을 중심으로 이 정문 쪽인 법원 삼거리에서 이 반대 측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 자유연대 측은 이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달라 이러면서 정경심 교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는 황장수 TV에서도 모여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 통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네, 지금 서초경찰서 인근부터 지하철 2호선 서초역까지 이 8개 차로 중에 5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늦은 퇴근을 하는 차들도 좀 있어서 상황은 좀 혼잡하긴 한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서 이 통제되는 차로가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촛불 집회와 촛불 문화제와 이 보수 측 집회 역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까지 이어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통 통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을 두고 검찰과 유시민 이사장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춰달라고 했고, 유 이사장은 JTBC 취재진에게 윤석열 총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기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얘기들인지 조금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검찰이 문제 삼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말인데요. 예.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8월 9일 날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조국 씨를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윤 총장은 거짓말하고 있고 처음부터 내사 자료를 갖고 있었고 예. 그 내사 자료에 의거해서 예단을 형성했고. 예. 네, 정리하자면 이제 조국 전 장관 지명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는데 유 이사장의 주장으로는 해당 근거가 내사 자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유 이사장의 주장은 검찰이 대통령에게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 이건 팩트죠? 네, 맞습니까? 예. 근데 내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은 유 이사장의 추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전달하려면 사전에 내사 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검찰은 이게 둘 다 허위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은 해당 주장에 대해 지난 10월 2일 언론 발표와 국감 증언을 통해 허위 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부적격 의견을 전달한 적도 내사를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부적격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건 아까 뭐 사실이라면서요. 그건 누구 얘기입니까, 그럼? 그건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인데요. 예. 유시민 이사장은 그거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취재를 한 것으로 JTBC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검찰은 그런 적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의 재반박이 또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예.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대통령에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둘 이상의 경로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어 검찰은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확인하고 논평을 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또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다시 검찰의 입장을 확인했는데 검찰은 해당 브리핑은 윤 총장의 결정으로부터 나온 거고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유 이사장은 다시 윤 총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잠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얘가 지금 서로 막 어지럽게 되니까요.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어떤 경로로든 청와대에 조국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는 부적격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 이사장은 그것을 확인했다고 얘기하는데 검찰은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사 자료를 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을 검찰이 내사를 했었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여러 번 주장을 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JTBC 토론회에서는 7월 말인가? 7월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사했던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 나온 건 8월이라고 해서 뭐 여전히 장관으로서 지명되기 전인 것은 맞는데 네. 7월 내지 8월 이거는 유 이사장의 얘기가 바뀐 게 없나요?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유 이사장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예. 유 이사장은 확실한 건 지명일인 8월 9일 전에 대통령 법무장관 지명 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7월이나 8월 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이 들었다는 부적격 의견을 전달한 구체적인 경로. 그러니까 청와대 뭐 두 가지의 경로? 둘 이상의 경로. 둘 이상의 경로? 예. 그거를 밝히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가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네, 검찰도 밝히기가 어려울까요?
네, 일단 검찰도 유 이사장에게 그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제가 유 이사장에게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아직은 밝힐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다만 유 이사장은 어제 알릴레오 방송에서도 그 경로의 부탁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나중에 밝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뭐 일단 검찰이 어떻게 나오고 유 이사장이 어떻게 반박을 하고 향후 대응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내사라는 것이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하면 내사죠.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고소가 이루어진 게 8월 중순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사모펀드 의혹이라든지 이런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고소가 이뤄진 건 8월 중순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명된 다음에. 지명된 다음. 지명된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검찰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명 전에 내사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소나 고발 이후에 하는 건 내사가 아니라 수사인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명확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검찰 입장이고 예, 그렇습니다. 유 이사장은 했다라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예, 지금 서초동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는 집회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을 다시 좀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자, 정 교수를 응원하는 집회는 공식적으로는 9시부터라고 했는데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막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을 하기 전에 이 사회자가 이 집회를 열게 된 계기 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 참가자들이 이 앞에 모여서 줄을 선 차례대로 이제 자유 발언을 하면서 이 집회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촛불 문화제인 만큼 촛불을 든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간혹 이 검찰 개혁, 정경심 교수 무사 귀환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8시쯤 넘어서 연결했을 때도 뒤에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늘었습니까? 네, 아까 전에 들었을 때보다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전에는 무대 앞에만 조금 모여 있었는데 지금은 이 서초경찰서 인근까지도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 이 차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8개 차로 중에 5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어서요. 차량 통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구속 촉구 집회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황장수 TV 측과 자유연대 측도 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쪽도 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자, 정경심 교수 구속 이런 구호들을 외쳤습니다. 이들도 촛불 문화제처럼 밤샘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예. 자, 두 집회가 열리는 곳이 거리는 좀 떨어져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측 집회가 열리는 장소가 이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사이에 두고 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이 경찰은 3,000명 넘게 투입이 돼서요. 이 혹시나 모를 충돌이나 상황을 대비해서 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초동에 나가 있는 서효정 기자였습니다.